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이 1심 구형과 똑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를 수 없다라는 유족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징역 2년 1심과 똑같이 구형한 검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고요. 1심에서 왜 징역 2년을 구형했는가? 공직선거법 이 규정과 관련된 양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양형 규정에 따를 때 이 정도는 2년 정도는 충분히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원래 법정형은요 5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이제 구형을 갖다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그 2년의 절반이 그 징역 1년과 거기에다 이제 집행유예 붙여가지고 판결을 선고한 건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항소심에서도 1심과 판결 선고에 있어서도 특별히 달라질 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예. 조기현 부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이 징역 2년 그대로 구형했습니다. 아마 대법원 양형 기준 아마 최대치일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사안 자체를 뭐 유죄로 보고 검찰은 기소를 한 거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양형 기준상의 최대 구형을 할 정도 사안인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역시 검찰은 2년 구형을 했고 근데 뭐 이 항소심 재판부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이 정도 사안에서 양형치고는 상당히 이 가중된 이 과한 형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상하기로 뒤에 나오게 될 국토부 협박 관련된 발언까지 해서 전부 무죄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부 무죄가 될 것이다. 예, 검찰의 구형은 예상했던 바고 그게 어떤 선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김문기 씨 유족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김문기는 몰랐다라는 발언은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김문기 씨 유족은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와 골프를 친 얘기, 칭찬받은 얘기, 김문기 씨의 그 육성 좀 있으면 저희 제작진은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나 밤늦게 전화도 받았다. 도저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데 왜 자충수를 두지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결과적으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밖에 나와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을 숨길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고 김문기 씨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재개발, 재건축 관련 토론회에서 같이 토론자로 있었고 그런 인연으로 성남시에서 같이 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는 이재명 대표를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네. 그렇게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도 오늘 시장님과 골프를 쳤다. 사실은 평소 같으면 시장이 해외 순방 갈 때 사실은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 처장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뽑혀갔다는 데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3명만 치는 아주 다른 팀들이 다 골프에 다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각별하게 시장과 같은 커트를 타고 돌았다는 데 대해서 또 내가 앞으로 더 잘하면 더 총애를 받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자랑을 안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김문기 씨의 어머님이나 자식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아마 시장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이 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측면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원망과 분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법정에서도 울려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김문기 몰랐다, 김문기가 골프를 안 쳤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세 가지 모두 무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이 백현동 부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백현동 부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얘기는 법조계에서도 다른 이견이 없을 정도로 유죄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런 발언인데요.
당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이 백현동 부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시에 착각을 해가지고 국감장에서 엉뚱한 공문을 읽었다. 국감 때 눈치를 줘가지고 국민의힘이 확 줄여서 발언을 한 것이다. 압축적으로 말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심 때는 엉뚱한 공문 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본인이 당시에 공무원들 여러 명을 사실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언을 들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협박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에 보면 국토부 공문에 보면 적이 처리하기 바란다. 즉 알아서 처리하라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가 저는 국정감사장이 이야기했던 협박이라는 부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는 착각해서 국감장에서 엉뚱한 공문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국감장이라는 곳이 저렇게 엉뚱한 공문을 읽고 있는 장소가 아니고 더구나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뭐 본인은 특히 이 관련돼서 이게 식품연구원 부지를 이제 일반의 어떤 분양을 하면서 이걸 이제 아파트로 개발하려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 업자가 소위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입문을 도왔던 김인섭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이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영입하고부터 사실 종상향 5단계 상승을 해서 결국은 일반 아파트를 지어서 현재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특히 뭐 옹벽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이죠. 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이 특혜를 주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것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가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이면서 이 사안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어떤 특혜를 줘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한 것을 뭔가 국토부의 협박으로 압박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이제 와서는 공문을 잘못 읽었다 이렇게 또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